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텐트 드리븐 깃, 의도 중심 깃, 네오빔으로 구현하는 목표 지향 개발 프로세스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차주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의 아젠다입니다. 제가 깃을 사용하면서 또 개발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러려면은 깃을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개발하는 커밋 패턴, 개발할 때 나오는 커밋 패턴을 먼저 되짚어보고,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는지 한번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익히 아시겠지만 프로그래밍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엇을 변경할지, 어떤 코드를 작성할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로그인 기능을 추가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뒤까지 잘 들리시죠? 네. 로그인 기능을 추가하려면은 X라는 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제 코드로 구현을 합니다. 근데 구현을 하다 보니 Y도 해야 된다고 제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경사항을 추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커밋을 해볼까 하는데 Z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변경사항을 추가합니다. 그러고 나서 구현이 완료가 됐으면은 변경사항을 커밋 단위로 잘 나눠서 스테이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커밋 메시지를 함께 작성을 해서 커밋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프로세스를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깃의 커밋 패턴인데 뭐 다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걸 이제 커밋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감싸서 메시지를 작성해서 커밋을 하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의도를 기록한다고 표현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프로그래밍 할 때 발견하게 되는 문제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예시를 이어서 로그인 기능을 구현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핸들 로그인이라는 메소드를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구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핸들 로그인 메소드 안에서 뭔가 유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코드로 써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이렇게 담아뒀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 뇌의 스택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저 검증 코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거 토큰도 관리를 해야 되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까지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이 코드를 다 작성한 뒤에서야 맞다, 커밋 빨리 써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나눠가지고 커밋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코드가 이렇게 복잡해져 있거나 하나의 커밋 단위로 나누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이제 경험한 프로그래밍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다행히도 깃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뭐 어떤 변경사항이 추가됐는지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패치 기능을 사용해서 부분만 스테이징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많은 변경사항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스테이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커밋과 어울리지 않는 코드가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커밋이 제대로 나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곤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대충 해버립니다. 저런 식으로 지금 작업 중이라는 태그를 앞에 붙여서 일단 커밋을 하고 나중에 뭐 아무도 안 보겠지 하는 생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요. 이건 이제 제가 혼자 프로그래밍을 할 때 나만 보니까 하는 생각으로 자주 이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제가 제안하는 의도 중심 깃이라는 워크플로우를 설명을 하고요. 그 워크플로우를 네오비만에서 어떻게 자동화를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커밋의 범위가 커지는 것을 어떻게 방지하면 좋을까요? 네, 코드를 작성할 때 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범위 안에서만 변경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원자적 커밋을 도입을 해서 커밋의 그 범위를 아주 작게 가져간다든지 그러면 될까요? 어쩌면 자주 커밋하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코드를 변경하기 전에 범위를 먼저 지정하고 이거를 의도를 선언한다는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을 해서 코드를 변경하기 전에 항상 의도를 어딘가에 적어두는 겁니다. 마치 투두리스트처럼요. 그리고 코드를 작성하다가 커밋을 하는 그 화면으로의 전환이 빨라야 합니다. 그래야 자주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전통적인 커밋 방식인데요. 이걸 이제 화살표를 반대로 뒤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밋 메시지를 작성할 때 커밋을 정리하면서 메시지를 쓰듯이 그 의도를 먼저 적어서 커밋을 하고 그 이후에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커맨드를 입력을 하면은 하나의 비어있는 커밋을 만들어서 커밋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메시지를 to도라는 프리픽스를 붙여서 자신의 의도를 적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깃이 제공하는 픽스업 기능을 이용해서 변경된 코드를 실제로 커밋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그 비어있는 커밋이고요. 여기 메시지에는 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픽스업 커밋을 여러 개 추가를 해서 실제 변경사항을 이 안으로 이제 채워 넣을 준비를 합니다. 이건 이제 커밋 커맨드를 입력해서 픽스업 옵션과 함께 타깃으로 하는 그 비어있는 커밋을 같이 넣어주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커밋 메시지 앞에 자동으로 픽스업 태그가 붙고 이건 이제 리베이스를 할 때 자동으로 스쿼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토 스쿼시 옵션과 함께 리베이스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비어있던 커밋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처음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면서 커밋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해피 커밋. 자, 제가 생각하는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로 개발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은 투두 시스템인데 디펜던시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투두 리스트를 이용하려면은 뭐 외부의 어떤 툴을 이용해서 투두를 기록하거나 뭐 맥이라면은 리마인더를 쓸 수도 있고 어떤 거든 이제 외부의 툴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니면 뭐 코드 안에 커멘트로 주석으로 기록한다든지 하는 식이 대부분인데 이건 이제 깃을 사용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깃이 이제 항상 코딩할 때 옆에 있기 때문에 외부 의존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도를 먼저 선언하여 의식적으로 바운더리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기하게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먼저 의도를 설정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 같으면 제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작은 범위의 의도를 먼저 선언했다면 자동으로 원자적 커밋의 장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 먼저 이 커밋이 무엇을 하는지 설명한 뒤에 코드를 작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커밋 뭐 하는 거예요? 하면은 쉽게 코드를 작성하는 도중에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테스트 주도 개발이랑 비슷한 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테스트는 없을 수도 있지만 먼저 의도를 선언하고 그 의도를 향해 코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정리된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워크플로우를 실행을 하려면은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커맨드를 계속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이 아니죠. 자주 커밋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거를 시작을 한 건데 이게 귀찮아지면은 이 워크플로우 전부가 성가신 일로 간주가 돼서 그냥 안 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누굽니까? 비머, 저희는 비머니까 빔 안에서 커맨드를 구현을 해서 이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해봤습니다. 먼저 idg to도라는 커맨드를 입력을 하면은 이 내부에서 create to도라는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고 이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은 input UI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입력받은 메시지 앞에 to-do 프리픽스를 붙여서 커밋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idg fixup 커맨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select UI를 사용을 해서 어떤 비어있는 커밋에 픽스업으로 채워 넣을 건지 지정을 하고 자동으로 커밋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컷이 커맨드가 있는데요. 이것도 어떤 비어있는 커밋에 스컷이를 해서 채워 넣을지 정할 수가 있고요. 오토 스컷이 옵션을 자동으로 활성화해서 쉽게 리베이스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투두 프리픽스가 붙은 git 로그가 뭐 외부로 리모트로 나가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부분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커맨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오빔에 있는 그 윈바라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항상 위에 어떤 범위 내에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리마인드 할 수 있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때 투두 커밋이 있다면은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없다면은 목표를 설정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라이브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지금 이제 to도라는 프리픽스가 붙은 커밋이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위를 보시면은 to도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트리를 그리는 코드를 구현해 볼 건데요. 근데 이거를 제가 라이브로 하나하나 다 타이핑을 하면은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코드를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시를 해주시고 먼저 뭘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리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트리를 그냥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그리는 메소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하나 커멘트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UI 창이 뜨는데 이게 지금 좀 화면이 키워져 있어서 원래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메시지를 추가를 하고 서밋 버튼을 입력을 하면 Git 리포지토리가 아니네요. 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를 보면은 투두 키워드와 함께 제가 작성한 메시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려주는 함수를 추가를 했고요. 이걸 이제 지금 제가 단축키를 써서 그런데 저장을 해야죠. 네, 이제 스테이징을 다 마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작성한 코드가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이제 픽스업으로 어떤 비어있는 커밋을 타깃으로 할 건지 제가 선택을 하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메시지도 줄 수 있는데 이건 일단 스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픽스업 태그와 함께 이 투두 어떤 타깃을 제가 정했는지에 따라서 이 뒤에 메시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똑같은 메시지가 들어가야 픽스업 그 스쿼시를 할 때 자동으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쓸 필요는 없는데 네,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제 그 트리를 직접 그리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의도를 먼저 선언해야겠죠. 위에 거는 제가 개발 중인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무시를 해주셔도 좋고요. 밑에 인풋 그 창만 봐주세요. 그래서 다른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은 또 똑같이 로그를 확인했을 때 그 부분이 이제 투두 키워드와 함께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변경사항을 추가를 합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트리를 그리는 함수를 추가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이거를 이제 추가를 하고 픽스업을 하나 더 작성을 합니다. 이제 제가 타깃으로 하는 커밋은 이 밑에 있는 트리를 그려주는 커밋이에요. 이 부분에 추가를 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익숙하시죠? 네,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땅을 그려주는 함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를 하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눈이 오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 코드를 추가를 하고 또 픽스업을 작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죄송해요. 마지막에 스쿼시를 이용해서 어디까지 제가 스쿼시를 하고 싶은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끝까지 스쿼시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제일 처음 한 커밋을 지정을 해주고 커맨드를 입력하면 이렇게 밑에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R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리베이스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오토 스쿼시 옵션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을 누르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네요. 네, 스쿼시를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제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전에 추가한 코드가 있어가지고 꼬여버렸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제가 그린 트리를 일단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못 보여드려서 시간상 너무 지체될까봐 아쉬운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고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잘하는 사람은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나랑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떤 플러그인을 쓰든지 아니면 어떤 툴을 쓰는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신만의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뭐 에디터든 터미널이든 안에서 구현을 해서 그걸 이제 활용해서 개발을 하는 건데요. 그러려면은 평소에 불편한 점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떤 툴을 써도 좋으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환경에서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하자가 이 주제의 모토이자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